갑작스럽게 전해진 속보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측에서 암호화폐 현물 ETF를 대거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기대감에 들썩였었고 XRP 투자자들도 반색을 했었죠.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방금 전에 SEC가 이 승인 조치를 전면적으로 보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이미 승인한 거 아니냐? 승인한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보류한다? XRP도 포함되어 있던 해당 ETF는요, 결국에 허락을 하자마자 다시 막혀버리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현재 시작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겠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번 영상 통해서 이런 표면적인 뉴스 뒤에 감춰진 구조적인 흐름들,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봐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부터 던져볼게요. 비트코인도 되고 이더리움도 되는데 왜 유독 리플 XRP만 이렇게 계속 막히는 걸까요? ETF라는 게 단순하게 서류 몇 장 통과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SEC의 입장이 들어가야지 통과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괜찮다라고 본다라는 거고, 근데 XRP만큼은 아직까지 판단 보류 상태라는 거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우리는 뭐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대우를 받는 건가? 이 리플 투자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코인이 작아서도 아니고요, 서류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XRP는 그 자체로 법적 프레임 안에 묶여있는 자산이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미국 법원 측에서 XRP는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었죠. 그런데 SEC는 지금도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원과 SEC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XRP 단독 ETF를 승인을 해주는 순간 미국 SEC는 그래 XRP는 비증권이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바꾸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ETF 승인 보류 자체가 절차가 덜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요, XRP의 법적인 위치를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쉽게 승인해줄 수 없다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막힌 이유인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꼬이게 됐는지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2023년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리플 XRP는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된 경우에 증권이 아니다라고 정말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XRP를 증권이라고 주장하던 SEC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리플 측이 이긴 셈이었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국 SEC는 이 판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공식적으로 항소 절차를 밟았었지만 실제로는 아직까지 인정 못하겠다는 태도를 유지를 하고 있죠. 결국에 지금 상황은 이런 겁니다. 미국 법원 측에서는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미국 SEC는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법원과 규제기관이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리고 있다 보니까 ETF 같은 제도권 승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사실상 정책과 법적인 해석 자체가 충돌하면서 그 여파가 XRP ETF로 그대로 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번 보류 사태는요, 단순한 행정 지연이라거나 절차 부족이 아니라 XRP를 바라보는 법적, 정치적 시선의 충돌들이 ETF 승인까지도 영향을 준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ETF가 아니라 XRP의 법적인 지위 자체가 아직까지 공중에 떠있는 상태란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헷갈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SEC가 승인해준 그레이스케일의 GDLC ETF, 이 안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XRP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XRP를 또 아예 배제한 게 아닌데도 왜 단독 XRP ETF는 계속 막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ETF 승인은 기술적으로 요건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을 하고 요건이 맞으면은 승인해줘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는 전혀 달라요. ETF는 기술이 아니라 제도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에 XRP가 ETF 안에 일부 비중으로서 들어간다는 것은 미국 SEC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허용이 가능한 수준이겠죠. 그냥 혼합형 자산 중에 하나로 처리가 가능하다 보니까 만약에 XRP를 단독 ETF로 승인하게 되면은 그건 SEC가 직접적으로 우리는 XRP를 증권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국 SEC가 지금 정치적으로 피하려는 지점인 거고, 결국에 결론은 이거예요. XRP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단독으로 승인해주는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가 부담스러운 거겠죠. 기술적인 조건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실제 사용 사례가 부족한 것도 아니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 자체가 미국 SEC 내부에서 아직도 XRP를 어디에 넣어야 될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으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꾸 왜 XRP는 통과를 못하냐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단순한 비교로는 풀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도 해석의 간극, 바로 거기서부터 ETF 보류 사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요즘처럼 ETF 이슈가 이렇게 계속 꼬이고 또 보류되는 이런 흐름들을 보다 보면은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왜 우리만 자꾸 뒤로 미루는 거냐. 비트코인, 이더리움 잘만 가는데 XRP는 도대체 왜 이렇게 차별을 받는 건가. 이런 마음들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실제로 몇 년 동안 기다려왔었고 소송도 사실상 끝났죠. 실제 사용 사례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정작 제도권 입장은 아직도 보류 중이라는 거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연 같지만요.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 XRP는 이미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 지금 리플은 미국에서 은행 인가를 신청을 했고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해가지고 송금 결제 시장에 실제 사용 중이죠. 게다가 글로벌 주요 국가들에서는 XRP 기반 ETF가 이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인프라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인 거고, 그리고 여기서 미국 SEC는 바로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XRP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자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미국 SEC 입장에서는 더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지연 자체가 단순한 차별이나 무시가 아니라 정치적인 조율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진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흔들릴 타이밍이 아니라 겉에서 보이는 이런 혼란 뒤에서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차분하게 보셔야 될 시점인 거고요. 결국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혼란들 그리고 갈등은요. XRP의 위상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이 된 일입니다. 예전처럼 단순하게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를 따지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산이 됐다는 거겠죠. 리플은 지금 미국 연준 산하의 은행 인가를 추진하고 있고요. 스테이블코인 RLUSD를 발행을 해가지고 실제 글로벌 송금에도 투입을 하고 있고요. 이런 모든 흐름들이 정책과 인프라, 기술이 동시에 맞물리는 이런 구조로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미국 SEC가 XRP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는 가격 자체가 안 오르냐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왜 이 자산이 제도권 진입에 있어가지고 더 까다로운 관문을 거치고 있는가 이런 여부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관문을 전부 다 통과한 이후에 XRP가 어떤 자산으로 남게 될 것이냐는 거고, 이제는 단기 흐름에 흔들릴 때가 아니라 이런 방향의 끝에서 어떤 판단이 펼쳐질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보는 시야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의 조정과 혼란 자체가 그 끝에 있는 구조적인 전환을 위한 과정일 수가 있다는 점, 그거를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요즘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죠. XRP 정말 10,000원까지 아니 20,000원까지 조정 없이 한 방에 갈 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요. 하지만 저는 듣고 싶은 말보다는 지금 들으셔야 될 할 말을 드리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투자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XRP가 단숨에 한 방에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 이런 것들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단기 고점, 단기 저점을 놓치지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수익 실현도 없이 스쳐 지나간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의 수익은 사실상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계좌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익이 찍혀 있어도 그건 내 손에 들어온 게 아니죠. 수익들에 대해서 내가 쓸 줄도 알아야지 진짜로 오래가는 투자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단기 고점에서 익절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매도세가 강해지고 하락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시장의 흐름이겠죠. 호재가 선반영되고 악재로 떨어졌다? 맞는 말이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는 2,400원, 2,500원에 사서 4,700원, 4,800원에서 만족하고 나갔다라는 사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공포가 최고조에 달할 때, 다른 사람들이 도망칠 때 그때 다시 들어올 타점을 준비하고 있겠죠. 냉정하고 차분하게 수익을 쌓아 나간다는 겁니다. 올라가면은 기분 좋은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때 만족할 줄 아는 사람만 건강한 투자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거고, 괜히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겠죠. 적당한 타이밍에 일부 수익 실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여유를 갖는 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투자 마인드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정보 커뮤니티에서 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 괜히 안내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기 고점에서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하락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점 매수에 나서는 전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량을 늘리고 평균 단가를 낮춰야지 결국에 더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매매가 가능할 텐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는 이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왔지 몇 년을 버티고자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바로 현명하게 움직이셔야 될 구간인 거고,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시장과 함께 가려고 하세요.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의 투자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리플의 XRP는 4,850원 돌파하면서 단기 고점 찍었었죠. 이 당시 RSI 지표도 고점 구간에 진입을 했고요.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지금 안 들어가면 놓친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생각으로 추격 매수에 나섰었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4,000원대 고점 구간에서 추격 매수 하실 때
그 타이밍에 우리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매도 타점을 안내드리면서 실제로 우리 신사 채널 리플 커뮤니티 방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 챙겨가면서 현금 비중을 늘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시장은 눌림 조정이 들어왔고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번 조정이 단순한 눌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천억 원 규모의 선물 포지션이 한꺼번에 청산되는 사태가 터졌죠. 그 영향으로 현재 하락폭이 급격하게 커졌고 시장 전체가 갑작스럽게 공포 장세로 전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현재 시점 리플 XRP 하락 자체가 뭐 이렇다 할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단기 고점을 찍다 보니까 여기서 수익 실현이 나오고 이에 따른 XRP 도미넌스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있던 자금들이 XRP를 나와가지고 다른 개별 알트코인들로 흩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미리 예상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리플 XRP를 이번에 매도한 자금들, 나머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 단타방에서 타점 들이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야말로 리플 코인을 통해서 수익 내고 또 나머지 알트들로도 수익을 내고 도랑치고 가재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리플 커뮤니티방 그리고 알트코인 타점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만 주시면은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